안녕하십니까. 산타 김민수의 빨간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빨간펜과 비슷하게 빨간 모자고요. 또 빨간 코만 안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밝게 나오는 상황들인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쪽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계좌에도 선물을 듬뿍 주시면서 빨간 계좌로 만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어떤 빨간펜 코너에서는 오늘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4분기 실적과 함께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또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들은 무엇보다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근거도 될 수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 4분기도 연장될 것이다.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재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어떤 시장들이 맞춰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수출이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들도 같이 반영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호조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월별 수출 동향 일단 여름 때 거의 바닥을 찍었죠. 그러면서 꾸준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로 나오고 있는데 12월 초까지만 해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한 10% 이상씩 또 일별 수출 기준이 어떤 일별로 봤었을 때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준이 나왔는데 이번에 20일까지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주춤하죠.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지금 코로나19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일평균 기준으로 보게 되면 4.5%로 약간 좀 내려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좀 한 프로 꺾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플러스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다는 쪽에 분위기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반도체 26%대 상당히 좋죠. IT 쪽의 기계 또 38%대 상당히 좋은데 자동차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자동차 부품은 증가하고 있다는 쪽인데 이 부품 쪽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전장 쪽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쪽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데 석유 제품은 좀 아쉽습니다. 또 절반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어떤 수출이 잘 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국내 상장사에도 이어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흐름들로 나오게 되면은 코스피 상장사로 봤을 때 영업이익 한 33조, 한 167곳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이 한 20조 원대가 간신히 좀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이 작년에 4분기가 워낙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대감은 4분기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재유행 그리고 또 전통적인 실적 비수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그래서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시기죠. 대표적으로 보너스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1년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또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큰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워낙 강세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뚜껑을 열고 얼만큼 그래도 견디는지에 대한 수출주에 대한 동향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달 전 대비해서 실적의 눈높이는 좀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특히 4분기 그래도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만큼 좋아질 것이야 라고 보다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좀 고민해야 되겠네 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수익성 측면 쪽에서는 약간 좀 눈높이가 낮아가고 있다라는 관점들도 봐야 될 텐데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주요 기업들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화학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대는 유지를 할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특히 어떤 3분기 대비해서 나오는 실적과는 약간 또 축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10조 원대는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인데 아마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메모리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쪽에서 성과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보다는 어떤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기대감을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잘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4분기 때 그러니까 12월 달 들어서면서 나오고 있는 디램 가격에 빠른 반전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이닉스도 약간 더
눈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LG화학도 뭐 지금까지는 4분기까지는 여전히 LG 관련된 쪽의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 대표적인 새 회사들 같은 경우 삼성 SDI까지도 눈높이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빠른 성장세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요즘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정도까지 샀는데 고점 대비해서 살짝 물려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과거의 고성장을 흐름을 이제 상반기까지 보여서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성장이 끝난 게 아니죠. 내년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들 대비해서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의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내년에 1분기 가게 되면은 일본의 회사와 그 합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평가 차익만 6조 원을 좀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직접적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계상의 변화라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그렇다, 강한 또 실적 흐름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각보다 조금 실적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도 환율이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자동차 판매가 코로나19에 따른 여파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좀 주춤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는 아직 성과가 못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될 쪽은 자동차 쪽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대부분의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이 관련돼서 좀 대폭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쪽이 LG상사 또 삼성 SDI 또 금호석유, 일진모터리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 쪽에서 석유화학 쪽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SOL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LG전자가 또 나옵니다. LG전자는 실적이 상고하저라고 하더라도 아마 스마트폰 쪽을 얼만큼 또 어떻게 어떤 계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된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내년부터 이 폴더블 관련된 쪽에 어떤 시장에 여러 가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폴더블 쪽에 특히 OLED 쪽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재평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 현대제철 또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던 회사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화물 운임으로 실적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한국전력까지. 한국전력은 아마 이제 정상화의 무게를 둔다라고 하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광 레저 화장품은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좀 안 좋겠죠. 하지만 주가는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바뀔 수는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 실적과 관련해서 4분기에 좋아질 실적과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LS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한 44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동 가격, 구리 가격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죠. 그러면 자회사의 대부분이 어떤 경기 민감과 밀접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강세 흐름들 대표적으로 LS는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또 해저 케이블의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되면 친환경 쪽의 연장선상으로 보았었을 때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기대하면서 충분히 다음 목표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우건설인데 오늘 주가의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우건설을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국내 쪽이나 해외 쪽 모두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3년 연속 민간건설사 중 주택공급 실적 1위를 기록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내년도 민간공급 쪽에서 기대감이 높죠. 해외 쪽도 이번에 LNG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데 이번엔 또 어떤 3조 원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주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년의 실적은 괜찮다. 특히 대구건설이 과거의 부진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발목 잡혀 있다는 부분들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5,200원을 했는데 올리겠습니다. 7,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는 대표적인 건설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어떤 4분기 실적과 함께 관심 가져야 될 종목까지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내년에 대한 투자 전략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계좌와 그리고 또 시장도 빨갛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더 화이팅할 수 있는 오후장이 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